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하루 만에 향방을 알 수 없게 된 경기 부양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대통령이 원한 개인에게 $2,000 지급안을 처리해보자면서 모이자 공화당이 그 시도를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국방 예산안도 비토했으나 의미 없는 비토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해 연방정부도 문을 닫을 지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둘 리가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자신의 큰 공적인 백신 배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경기부양안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슈인데 워싱턴을 폭풍에 휩싸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로 부부 동반 할러데이 휴가를 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던 2명의 공화당 현 상원 의원이 1월 5일 결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난감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결국 거짓을 뿌려왔다는 이유로 미국 사법계의 징계, 투표기계 회사의 소송에 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세계적인 논란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와 위중교사 등으로 복역한 사돈, 독재자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는 전 캠페인 본부장을 사면해 공화당에서도 비난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설경비업체 소속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미국인 4명을 사면하자 중동에서 미국의 평판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추락했고 이라크에서는 크게 반발합니다. 이 사설경비업체는 트럼프의 지지자로 현 교육부 장관 브라더가 주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오늘 80세 생일을 맞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같은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한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할러데이 다 인사드립니다. 물론 아주 그 어려운 그 한 해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어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시간이 되면 자기 그 때가 되면은 전부 사라지는지요. 오늘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뉴스는 이어집니다. 먼저 경기부양책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네. 오늘 아침에 이 민주당이 모였습니다. 하원이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들이 모여서 민주당은 원래 그 경기부양책에 돈을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던 실업수당이던 액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원했던 당입니다. 원래의 그 민주당의 기치가 그러니까요. 좀 뭐 부족하고 돈 없는 사람 도와주고 또 부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뭐 세금도 올리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600가 아니라 $2,000로 해야지만 된다. 수정안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자 민주당이 좋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2,000 안을 논의를 해보자.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냥 아이러니가 아니라요. 더블 아이러니예요. Irony of ironies. 왜냐하면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2,000에 대해서. 그래서 모이기는 했으나 여차하여 결국은
공화당이 대통령과 그동안 오랜 동안 뜻을 해왔던 공화당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원에서 민주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는 600달러조차도 안 주려고 했었는데 2000달러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원래부터 시나리오에 없는 겁니다. 다만 공화당의 상원에서는 대통령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000달러 안을 우리 어떻게 해보자. 이 사람도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제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크게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경기부양안과 국방예산안과 그리고 28일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28일이 언젠가요? 오늘이 25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부양책이요. 엔드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조차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거의 모든 그 매체, 모든 그 언론들이 전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드게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공화당과도 손을 끄는 것이잖아요. 공화당 상원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 이 안을 그냥 사인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몰랐다고 하지만 600달러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PBS의 특히 이제 그 워싱턴 특파원이 어제 다 정리를 하더군요. 그 애나 팔머 특파원이 당연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본인의 몇 분 정도 되는 2,000달러 아니면은 나는 비토할 수도 있어 하는 그 비디오를 올리기 불과 몇 분 전에 백악관의 대변인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합의한 이 안은 백악관에도 좋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비디오를 촬영할 때 백악관 그 대변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인지 서로 말이나 뜻을 맞추지 않은 것인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었죠. 스티브 무누신이 누군데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도 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트위터로 안 한다 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0달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좀 과정을 모르는 것 같긴 한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부양책 자체가 이 국방예산안, 전체적인 예산안과 다 맞물려 있고 6,0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안에 이 내셔널 뮤지엄이라든가 스미소니안 뮤지엄을 지원하는 게 왜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1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PPP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은 가게가 앞으로도 문을 열 수 있고 지금도 뭔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처럼 스미소니안이나 내셔널 박물관 같은 데도 그런 지원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가짜를 물고 오는지 무슨 이 불법 체류자에게는 1,800달러를 준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6,00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합법 사람들에게 600달러를 준다고 공화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불법 체류자에게 1,800달러를 준다고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됐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의 미국에서 전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은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크게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큰 줄기에서 몇 가지를 아웃라인을 정해서 그것에 양측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과정을 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경기부양책이 자동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말도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이 될 수도 있으나 자동적으로는 아니고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은 비토를 한 게 아니잖아요. 비토를 한다면 그 비토를 또 의회에서 막는다면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정족수가 확보가 돼서 그렇게 막는다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 경기 부양안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죠. 그 사이에 비토를 한다가 아니라 비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어쩌면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도 지금 너무너무 돈이 뭐 $600가 됐건 $60가 됐건 필요하신 분께는 정말 나쁜 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이도 저도 다 안 돼서 결국은 1월 20일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되는 것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케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했던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럼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그 다음 날이라도 또 그 다음 날이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많은 공화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다. 백신 개발했고 그래서 백신 개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렀었던 큰 공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물러나면서 너무너무 할러데이 시즌에 춥고 배고프고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것까지 물러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비토하면 그 비토를 의회에서 비토한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다. 아니면 정말 안 되고 바이든이 들어와서 된다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죠. 실업수당은 이제 토요일에 끝나고 그리고 28일에 연방정부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은 안 닫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은 백신 뭐 분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그 예산안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과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백신이 배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가장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양면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떨어진 그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젯밤에 휴가지에서 내리는 화면이 보여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수십 년 걸려도 만들지 못한다는 백신을 빨리 해서 만들었잖아요. 물론 빨리 할 수 있는 새로운 RNA라는 그런 기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의료상으로 수십 년 동안 그동안 뭐 시험만 하다가 이번에 적용을 시켜서 빨라진 건 있지만 이 같은 공과 실과 공이 있었는데 그 공을 연방정부를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백신 공급을 중단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국방 예산안인데 국방 예산안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7,400억 달러짜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비토한 것에 대해서 그다지 놀랍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요. 이 같은 국방 예산안 이런 형태로 통과되는 것은 59년 동안 계속 항상 공화당 대통령일 때나 민주당 대통령일 때나 통과돼 왔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이 됐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한 겁니다. 비토한 이유는요. 뉴스가 하도 많아서 여러분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국방부나 여러 그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미국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역사 정신, 시대 정신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역사 자체가 존중돼야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약간의 그 변형과 수정,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앞에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미군 기지의 남부 연합군 장군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 이름이 붙은 그 군 기지의 이름을 바꾸기로 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대통령은 싫다는 겁니다. 군에서도 그랬고 미국 의회에서도 상원은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하원에서는 그런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대로 그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다 노예를 갖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군 기지에 그 같은 노예를 지지하고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안을 비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국방 예산안 비토는 그냥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 3분의 2의 또 표가 있으면은 대통령의 비토권을 비토할 수 있는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3분의 2거든요. 이 케이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토권을 비토를 할 만한 충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1월 20일이니까는요. 그런데 공화당으로부터도 결국은 자신이 비토한 건에 대해서 또다시 역으로 비토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안은 이게 되겠죠. 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됐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무엇이냐? 스티브 무누슨에게 다 브리핑 받아놓고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2,000 됐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은 무엇이냐? 어제 어느 매체가 지적을 했었죠. 일단 관심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2024년도에 또다시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그 기반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회보다도 돈을 많이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지 기반에 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요, 이 6,000페이지나 되는 경기부양책에 왜 이게 들어갔어, 다른 나라는 왜 원조해, 이건 왜 들어갔어 하지만 항상 끼워넣기라는 게 있거든요. 협상을 할 때는 뭘 주고 뭘 받고 하잖아요. 마티니 런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배고픈 사람 밥도 못 먹는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껴놓은 것이 마티니 런치안이라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협상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PBS의 그 백악관 그 출입 기자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이 협상의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4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되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말 없이 해봐. 협상안 새로 가지고 와봐. 그러면은 서명을 하든지 아니든지 하면서 플로리다주로 할러데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할러데이 휴가 떠났는데 어제 그 브레이트바트에서 할러데이 휴가를 떠날 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의상이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몇 장이나 올렸는지 몰라요. 물론 그 영부인의 의상은 굉장히 뭐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의 어떠한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가장 강한 워싱턴 포스트도 스타일이요. 정말 스타일 그 자체예요. 스타일면 그 스타일 섹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치면만큼이나 아주 우수한 사람들,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스타일을 쓰면서 멜라니아 트럼프 옷도 쓰고 신발도 쓰고 하는데 어제 브레이트바트에서는 나 지금 빵 먹을 게 없어요. 빵은 있는데 피넛 버러가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휴가 가는데 옷을 너무 멋있게 입었다. 아주 짧은 반코트가 이렇게 완전히 프레어 스커트처럼 생겨서 무릎 훨씬 위에까지 올라온 반코트와 긴 코트의 중간 정도 길이고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쭈글쭈글한 막 가죽 부츠를 뭐 넓적다리까지 신고 그리고는 뭐 발렌시아가 스타일의 뭐 선글라스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브레이트바트가 액수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 짧은 코트 치고는 뭐 그렇게 비싸지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수준에서 볼 땐 비싸지도 않지만 그다지 싸다고도 할 수 없는 약 $7,000. 그 부츠는 4인치니까 10cm인가요? 뭐 2,000 몇백 달러 이런 거 쓰고 휴가를 가는데 너무 멋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액수까지 적으면서 멋있다고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한 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굉장히 재미없는 뉴스 같고 이미 어제부터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들은 뉴스 같다 싶지만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의미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틀 동안 첫 번째 날에 5명 감형, 15명 사면, 그리고 어제 29명 가운데서 26명을 사면하고 3명을 감면해서 이틀 동안에 49명이네요. 사면 내지는 감형이. 그런데 어제는 국내와 그 해외로 나뉘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세 사람인데요. 폴 매나포트와 로저 스톤즈 그리고 그 찰스 쿠슈너 뭐 제일 중요한 세 사람인데 폴 매나포트와 로저 스톤즈는 공화당에서 오래 그 전략가로 일했고 두 사람이 함께 그 80년대에 로비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 로저 스톤스 같은 경우는 리처드 닉슨을 너무 좋아해서 몸에 문신도 했고 캠페인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이었고 폴 매나포트는 한 몇 개월 정도 캠페인 본부장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폴 매나포트의 경우는 뭐 탈세, 돈 세탁 이게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런 것으로 이미 이제 뭐 7년형을 받았는데 복역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났었을 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었던 마이클 코엔은 못 나오고 그리고 로저 스톤의 경우는 감형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두 사람들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면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더 간단한 한 사람은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인 찰스 쿠슈너인데 자레드 쿠슈너가 이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잖아요. 트럼프 가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탈세 그리고 이제 탈세하는 거 조사받으니까 위중교사인데 그 위중교사가 정말로 기상천외했죠. 그 시스터의 남편에게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고 그 남편에게 여자를 붙여서 그 여자와 잠을 자게 하고 그 잠자는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시스터에게도 보내고 그 남자에게도 보내고 너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은 이것을 공개를 하겠어 해서 그 위중교사까지 합쳐서 뭐 2년형인가 복역을 했습니다. 다 복역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제 사면을 한 것이고요. 그때 기소했었던 사람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고 그로 인해서 자레드 쿠슈너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하면서 이 크리스 크리스티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었고 어제 결국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아버지 사면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끝내고요. 로저 스톤스도 뭐 그냥 대강 끝낸다고 하고 저는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공화당에서조차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니까는요. 일부만 그 커네디컷주의 도시가 어디든가요. 뉴 브리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이 공장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이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었던 사람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시장을 했는데 폴 매나포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기 전에 이것도 자레드 쿠슈너와 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된고 했는데 자레드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곳에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모든 것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폴 매나포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기 전에는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포드 대통령, 그리고 밥 돌까지 그 어떠한 그 전략가로서 일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로비 회사를 차려서 로비스트로 등록도 안 하고 컨설팅 회사 같은 것을 차려서 그 다음에는요, 오늘 아침에 더 힐에 누군가가 어피니언을 썼던데 독재자들의 시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고 80년대 이후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온 것은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독재자 대통령을 이제 뭐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 많이 받게 해주고, 또 뭐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로서는 마르코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위해서 이 그 폴 매나포트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몇 년 일을 했는데 1년에 한 100만 달러 정도는 받고 미국에 로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소말리아, 뭐 어느 나라의 반군 리더, 이런 사람들 아주 나쁘다고, 최악이고 최저질이야 하는 사람 편에서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 공화당에 커넥션이 있고 로비를 해서 본인은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의 그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일을 해주고 뭐 1200만 달러 뭐 이렇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2016년 6월 달에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 아들인 뭐 트럼프 주니어 등과 함께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나쁜 것을 주겠다 해서 만났고, 다 나중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소가 되고 형을 받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뒤로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은 선거대책본부장이었는데 러시아 쪽에 클레물린, 푸틴과 가까운 사람 쪽에 선거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미국 선거, 자신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데이터를 빼돌렸다니까요. 그 전에 돈을 받은 것이 하도 많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저런 일로 사실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것을 폭로를 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고 법무부가 개입하고 해서 유야무야되고 결국은 7년형 받고 무슨 뭐 이번에 코비드-19으로 밖으로 풀려났고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폴 매나포트라는 그 한 2개월 정도 선거대책 2, 3개월 했는데,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대로 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것을 포착을 한 겁니다. 한 8월경부터. 8월쯤에 이미 후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바이든은 뒤늦게 비밀 정보를 접근권을 받았지만 8월 달부터 비밀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1200만 달러를 받고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살짝 그 선거대책본부장을 뒤로 밀면서 들어온 사람이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그리고 이제 그 캐서린 코너웨이, 뭐 이런 그 여자 자문,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커네디컷의 작은 마을의 시장이, 뉴 브리튼이라는 곳의 시장이었던 아버지가, 그곳이 이제 무슨 로컬 공장지대인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마피아가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치계를 꽉 잡고 있었던 폴 매나포트의 아버지가 마피아와 말하자면 결탁을 했다고 할까요? 결탁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디카발칸테 패밀리요. 그쪽에 마피아, 뉴저지 이쪽에서도 활동한 디카발칸테 그 패밀리에 대해서 그 나쁜 일을 하고 한 것을 입을 꽉 다문 겁니다. 꽉 다물고 나중에 기소는 됐지만 이 아버지가 유죄로 되진 않았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풀려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메르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피아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불지 않고 대신에 나중에 상을 받죠. 이번에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이 러시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언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살았고 이번에 본인도 사면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로부터는 그 아주 그 부패한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부터 돈 굉장히 많이 받은 1270만 달러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측에서도 이 사람을 사면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사법방해도 했고 위중교사도 했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면 케이스에 대해서 미국이 실추된 것. 이것은 사실 제가 어제 살짝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이라크에서도 크게 문제 삼고 있고요. 중동에서 이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믿어야지 돼. 물론 뭐 행정부가 바뀌면 분위기도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워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요 세계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 이라크 전쟁에서 이 같은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워러라는 회사가 미국의 민간 사설경비 업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밀 경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전시 중이었고 미국이 쳐들어갔고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내렸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블랙워러라는 사설경비 업체를 미국 정부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했는데 그게 2007년 9월 17일에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설 경비업체의 직원들이 이라크의 미국 외교관들을 탄 차를 말하자면 호위하는 거죠. 호위한다고 하면서 바그다드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에서요. 호위하던 중에 이라크 사람들을 민간인을 17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총을 쐈어요. 뭔가 일이 있었겠죠. 총을 쏘고 24명이 다치고 숨진 아이 가운데서는 9살짜리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했죠. 미국은 미국인 거예요. 계속 재판을 해서 그때부터 재판을 해서 2015년도에 10월 달에 미국 연방 법원이 4명의 블랙워러 직원들에게는 이게 이제 그 살해 그리고 뭐 과실치사 이렇게 딱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2015년이니까 이게 오바마 때이네요. 미군이라도 전시잖아요. 전범이잖아요. 그리고 이 블랙워러에서 그렇게 미국의 이라크의 민간인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사람은 미국 정부가 고용을 했으니까 미국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수감형도 내리고 그랬어요. 연방수사국도 수사를 하고 그때 너무너무 빅뉴스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라크 정부가 이 블랙워러라는 회사가 이라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취소했죠. 그리고는 이 회사는 이름을 여러 번 바꿉니다. 지금은 아카데미인가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4명의 말하자면 살인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간인을 살해했으니까. 길 가던 그러니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오랜 동안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범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냐? 그리고 중동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도 사람을 살해하고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법 위에 있나? 사면을 하다니. 이게 지금 세계에서 보고 있는 미국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숨진 사람은 숨진 사람이고 그 숨진 사람들 가족들이 또 그 형사소송은 그렇게 끝났고 민사소송도 했어요. 민사소송을 하는데 미국 변호사들이 이라크 그 피해자들의 가족을 변호를 했다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변호사. 왜냐하면 이 블랙워러가 훈련을 받는데 사설경비업체라도 훈련하고 다 총 쏘고 하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변호사는 왜 이 케이스를 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9살 숨진 아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못 모르고 숨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아서. 그 9살짜리 아이가 그 당시에 내가 9살짜리 아이보다 조금 나이가 더 먹은 아들이 있었다.
이런 아버지도 있고 뭐 또 다른 변호사도 있었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이제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고요. 그럼 대통령은 왜 이 4명을 사면을 했는가? 블랙워러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뭐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렇게 말도 많았던 그 4년 내내 베시 드보스, 억만장자, 미국 교육부 장관의 3살 아래인 남동생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이 블랙워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워러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보냈는데 사면을 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원히 이것은 그 중동에서는 역사책에 남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1월 5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지금 조지아주에서 그 상원 그 결선에 나서고 있는 공화당의 현 의원이죠. 2명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이 데이비 폴듀 그리고 켈리 러플러.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경기부양책 지지한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반대인 그 민주당의 2명의 존 오소프하고 또 그 목사이신 그 라파엘 그 워녹 이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 우리 $2,000 우리 원래 그렇게 했어. $2,000 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 사람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뭐 $600 정도 가지고 렌트비도 내고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그러는 줄 아는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로서리도 가야 되고 우리 병원도 가야지 되고 하는데 렌트비조차도 커버가 안 돼. 돈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트럼프가 옳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옳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지아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 렌트비도 모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지아주가 피치 스테이트잖아요. 복숭아 주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도 현직이기 때문에 폴듀 의원이 1%포인트 앞서가고요. 젊은 그 33살의 그 민주당의 도전자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 켈리 그 로플러 의원은 민주당의 도전자에 비해서 0.2% 앞서갑니다. 그리고 혹시요 렌트비 보조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부양책이 완전히 그 끝나는 게 아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경기부양책 안에 $250억 그 렌트비 보조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한 1,200만 명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고 그래도 뭐 퇴거를 막기 위한 다운페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숨은 쉴 수 있잖아요. 일단 해서 15개월 정도 렌트비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정부, 시정부에서 돈을 연방정부에서 준 돈을 받으면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질병통제국에서도 이렇게 그 퇴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홈리스가 되면은 병이 더 퍼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지금 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터가 신청을 하고 돈은 어떤 경우는 직접 랜드로드에게 가고 랜드로드가 나 골치 아파서 안 해 하면은 렌트 들어 사는 사람이 받아서 갚아야지 되는데 www.211 외우기 쉬우시죠? 211.org 오가니제이션 할 때요. www.211.org에 들어가셔서 누구에게 그 대행을 그 맡기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좀 시간 있으실 때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수입은 자격이 중간 수입의 80% 미만을 버시는 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엔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됐어요 하는 분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돈을 버셨던 분이라도 올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요. 해서 뭐 연방정부에서 할 일은 연방정부가 하고 개인이 미리 준비하실 일은 개인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내일 그 미국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데이이기는 하지만 가족들도 오지 않고 이런 때에 좀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저도 미뤘던 일 한두 가지만 딱 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참 그 마음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도 그다지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더 힐이라든가 많은 매체가 보도하기를 여러 곳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들을 지금 조여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루돌프 줄리아니, 또 시드니 파웰, 또 린 우드, 이 세 명이 대표적인데, 시드니 파웰은 마이클 플린,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사면한 그 변호사였고, 또 그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카터 페이지라고 또 역시 트럼프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변호사였는데, 미국의 판사와 변호사 협회가 이 세 사람이 선거와 관련해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가짜들을 많이 퍼뜨렸다라는 것이 이제 참다가 법조계에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업계로 치자면 가장 그 보수적인 업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수적인 법조계라는 업계에서 더는 못 보겠다 하면서 곧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적어도 법정에 가지고 올 때는 미시건에서 151%가 투표를 했어요. 숨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투표를 했어요. 이 기계가 바이든에게 표를 많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베네수엘라가 연관됐어요. 중국이 연관됐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법정에 가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리고 뭐 거의 연전연패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한다면 윤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윤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뭐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겠죠. 벌금이 있고 견책이 있고 변호사 자격증 박탈까지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기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시건주 검찰총장이 벌 줘야지 된다 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요. 델라웨어 판사, 뉴저지 판사, 뉴저지의 그 검찰총장이요. 뉴저지는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뉴욕, 펜실베니아와 함께 이 루돌프 줄리아니를 소송을 해서 힐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루돌프 줄리아니, 나 소송당했어? 나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다 법원에서 다 오고 하는데 소장이. 그리고 다른 그 시드니 파웰과 린 우드는 더 힐이 물어봤는데 질문 안 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투표기계 도미니언 그 회사에서도 더는 아니다 하면서 시드니 파웰 고소했고 루돌프 줄리아니도 고소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캠페인과 보수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개인들도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막 물결이 몰아칠 때는 이거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싹 그 물결이 지나고 가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물이었는지 쓰레기였는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까지 해야지 되나요? 혹시 쭉 라디오 안 듣고 휴가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행복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